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인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아마 내년도에 6개월 그리고 1년 이렇게 두 개의 경과 규정을 두놨는데 그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정부에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관한 고민 속에 내용이 하나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온라인 총회라는 것도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것만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진단 제도가 수정이 됐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전진단 내용은 이제 일단 이름을 재건축 진단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재건축 진단이라는 걸 바꿨는데 지금까지의 현행법상으로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만 안전진단을 하고 그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을 짜서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하나 요건으로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시장군수 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전진단을 정비계획 지정고시 전에 먼저 받고 지정고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비계획이 수립된 따로부터 그 다음에 추진이 조합설립 인가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인데 그때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에도 재건축 진단이 재건축할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사업시행 인가가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부분을 좀 당기겠다. 빨리 당기겠다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용어가 바뀐 거 하고 그 다음에 입안 요청하려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약간씩 조금만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일단 먼저 재건축 진단 실시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건 아마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굵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는 정비계획 지정고시가 나야만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기가 당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토지등 소유자가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이었으니까 토지등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도 할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그러면 정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이미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힌트 보신 것처럼 추진위원회 앞당겨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대통령령이 나와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하다.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앞당길 수 있는 큰 제도적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어야만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뭐죠? 그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반수가 넘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그 구역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구역도 없는데 뭐 내가 300명 갖다 내면서 이게 과반수입니다.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인데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하는데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가능하려 그러면 그럼 최소한의 구역을 결정시켜주는 무엇인가는 법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하신 것과 똑같이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성인에 보면 시장군수 등은 승인 이후 구역 경계 토지 등 소유자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삭제해버릴 거예요. 삭제해버릴 겁니다. 삭제해버리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구역 내에서 대략적으로 과반수가 맞구나 생각하면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왜 승인을 해준 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구역에서의 총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를 들고 와서 승인을 신청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의 구역은 요만큼이다 라는 것을 즉 구역 경계 토지 등 소유자 수를 공보에 고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구역이냐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어떤 거냐 정비 예정구역이 있던 거 이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한 지역이든가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5조 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같은 조 1항 9호 및 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 이게 어딜까요? 서울에는 이걸 생략해가지고 생활권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하겠다. 다시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땡큐죠.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한 지역, 그 다음에 공람한 지역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의 규모만큼은 이렇게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만큼이라는 게 나오네. 그 중에 과반수가 넘었구나. 해주자. 이렇게 하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추진을 해주고 지정하겠다는 거지. 근데 정비구역을 나중에 지정고시해 보니까 면적이 초회가 좀 많이 나더라. 라는 경우는 다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라. 차이가 많이 나면 다시 걷어가지고 다시 해라.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시 동의를 받는데 좀 편리성을 준 거죠. 예전에 받아놓던 게 있는 사람은 또 거둘 필요 없이 예전에 받았는데 정비구역 면적이 달라져가지고 다시 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예전에 냈던 거를 철회하지 않으면 새롭게 면적이 달라진 추진위원회 구성, 그 면적의 구성에 동의한 걸로 본다. 좀 수월하죠? 예, 수월하니까 이런 약간의 편의성을 둬놨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추진위원회가 승인다면 옛날의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새롭게 승인받은 추진위가 포괄승계하는 건다. 이게 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대신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행법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난 다음에는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기도 전에 추진이 만들어 놨더니만 정비구역 고시가 나지도 전에 조합 설립해 버릴까봐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약간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법이 되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보시려면 뭐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서 조합 설립 인가는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서명 동의서를 도입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금 세부적인 게 있는데 굵직굵직한 걸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서면에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의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글에도 그렇고 전자로 서명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지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저도 소송을 하면서 그걸 이용해 보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했는지가 명확치가 않고 이게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도입하면서 아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보완책을 낼 것 같습니다. 대신 일일이 서면으로 내지 않고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좀 원활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조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서면 동의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자 서명 동의서를 추가를 해놨어요. 대신 서면 동의서는 기존의 것과 똑같이 지장날이 나고 성명 적고 주민등록증 여건 신원할 수 있는 신분정보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전자 서명 동의서는 전자로 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이 일정한 제도적 보완하에 나오는 전자 서명 동의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다한 것 같아요. 자, 36조의 3을 신설을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동의하면 다른 것도 다 동의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씩 다 받을 필요 없이 한 장만 받으면 이 세 가지가 다 동의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의를 받긴 요건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제1항 각호의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호의 동의를 받을 때 제1항 각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웃기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수료증인데요. 수료증인데 수료증 한 장을 주면서 한 장만 주는 게 아니고 두 장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확인서 받을 때 나는 1도 받았고 2도 받았다 라고 하면 몇 장을 받은 거죠? 두 장 받은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장 준다 해놓고 두 장을 주면서 두 장을 받았다고 하면 두 장이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동의서를 한 장 쓰면서 그 안에 이것도 동의하고 이것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 내용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에다가 1항을 동의하는 걸로 동의서를 내지만 2항, 3항도 동의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래 가지고 고지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면 한 달 이내에 처리 안 하면 진짜로 동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월하지만 어쨌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 가지 동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이제 획기적인 온라인 총회입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으로 총회 가지고 총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그 코로나 시대 줌 많이 했죠. 줌.
줌으로 총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안 맞고 끝까지 가려면 또 멀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니까 그냥 줌으로 들어가서 총회 하겠다. 그러면 직접 참석한 걸로도 되고 그 다음에 다 의결권도 다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획기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재판을 변호사들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영상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온라인 총회를 도입하느냐 보겠습니다. 조합은 44조 1을 온라인 총회를 신설해가지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그러니까 총회는 총회대로 현장에서 하고 그거와 동시에 온라인 총회를 할 수 있다라고 돼. 하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예,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방생 등 이렇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가 또 오면 이제 온라인 총회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평시에 할 적에는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해서 하려면 하고 온라인 총회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총회는 이게 참석자하고 의사결정하고 확실히 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온라인 총회는 다음과 고유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해야 한다. 이때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한 겁니다. 그냥 서면으로 출석한 게 아니고 직접 출석한 것을 한다.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걸.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 관리할 수 있을 것. 그 밖에 원하는 의견의 정치 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개최 방법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 총회를 조금 전에 말한 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아마 개인 회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작 가능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민간 업체에 맡겨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사이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이런 요건이 다 충족대로 할지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가지고 모든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옛날 클린업 시스템 지금은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클린업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니까 전부 거기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예.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온라인 총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간업체는 전자투표가 있으니까 전자투표로 맡기고 나머지 온라인 총회만큼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전자투표입니다. 제목이 잘못되네요. 전자투표 방법인데 8번째가 여기 보시면 조합원은 다음 각 고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것. 뭔 얘기냐면 전자투표도 하고 서면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해놔라. 전자투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 플러스 서면투표. 두 번, 의결권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 관리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제1호항권 찬반, 제2호항권 찬반. 이게 다 구분되도록. 이미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많이 좀 쓰시라고 제가 권유해 드리는데 전자투표를 쓰면 어떻게 되죠? 서면결의처럼 출력이 돼요. 예. 서면결의 용지처럼 똑같이 출력돼가지고 본인 서면까지 인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총회가 딱 끝나면, 총회가 딱 개표 시점이 되면 바로 툭 떨어져가지고 찬성 배포, 반대 배포가 나오고, 그 다음 PDF를 생성해서 조합에 바로 줍니다. 예. 그리고 따로 정부 공인기관에 보관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신뢰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자투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화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대신 여기 보면 전자투표 외에 서면결의수도 똑같이 쓰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린 개정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될 텐데 그때그때마다 매년 발간되는 정비사법령 해설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국토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 홈페이지 알레르기 시청 KR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